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일본 원조 교재와 파파카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7년 일본에서는 파파카츠라는 이름의 드라마가 방영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여자 주인공 알리가 등장하는데 알리는 평범한 여대생이었으나 어머니와 싸우고 쫓겨나듯 집을 나온 후로 여러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친구는 물론이고 남자친구조차 갈 곳을 잃은 알리를 외면한 탓에 알리는 시리에 빠진 채 PC방을 전전하다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파파카츠 어플에 접속하죠. 어플을 통해서 45세의 대학 교수 와타루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 자기 대학 교수였고 뭐 어쩌고저쩌고 결국 사랑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드라마로도 제작될 정도로 파파카츠는 일본에서 공공연한 이야기죠. 파파카츠란 아빠라는 의미의 파파에 방과후 클럽 활동을 의미하는 부카츠를 합성한 일본의 신조어로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아빠 활동이라는 의미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아빠뻘의 남성, 즉 40대 이상의 남성이 20대 여성과 데이트 등을 하며 그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을 뜻하죠. 물론 대체로 이렇다는 것이지 60대도 있고 10대도 있습니다. 새로운 원조 교재의 일종이죠. 파파카츠라는 어플 역시 실존하는 어플이고요. 그런데 파파카츠는 정확히 이야기해보자면 원조 교재와는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니 불법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원론적으로는 불법이 아니죠.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 먹고 돈 받고 끝이니까요. 흔히 말하는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돈 받고 잠자리를 하는 것이고 파파카츠는 데이트만, 원조 교재는 이 둘을 합한 것이라 보면 됩니다. 실제로 파파카츠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파파카츠 어플에 무료로 가입하여 자신의 키와 몸무게, 사진 등을 올리고 관계는 갖지 않는다는 조건을 답니다. 어린 여성은 파파카츠라는 이름에 걸맞게 중년 남성을 스위트 데디라고 칭하곤 하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은 원조 교재와 달리 파파카츠는 기본적으로 데이트와 같은 정서적 교감이 목적이기 때문에 파파카츠가 나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일본 매체 TBS의 프로그램인 뉴스 나우타리에서는 파파카츠를 하는 여성들을 섭외하여 방송을 진행했는데 데이트를 하고 용돈을 받는다, 육체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플라토닉이 원칙이다, 용돈 주는 남성과 데이트하는 게 꿈같다, 또래 남성은 경제력이 없다고 생각을 밝히며 거리낌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예 파파카츠를 직업으로 삼는 이들도 있죠. 10명이 넘는 남성과 파파카츠를 하며 번 돈으로 비싼 집과 명품을 두르고 사는 여성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여성들을 보고 다른 여성들은 표면적으로 데이트만 한다는데 매력을 느껴 돈 벌기가 이렇게 쉽다고 라는 생각으로 파파카츠에 뛰어들죠. 하지만 다들 이 말들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중년 남성이 아무 목적도 없이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돈을 지불한다니, 심지어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막말로 파파카츠에 투자할 돈이면 유흥을 즐길 수 있죠. 평균적으로 파파카츠를 하면 2만엔에서 많게는 10만엔까지 준다고 하니 오히려 유흥이 더 쌉니다. 애초에 순수한 목적으로 어린 여성에게 돈을 지불하고 데이트를 즐기는 중년 남성은 없을 뿐더러 돈을 지불하는 입장에서는 자연스레 점점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요구할 확률이 높죠. 파파카츠로 지원받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여성이라면 이 유혹에 보다 쉽게 넘어갈 겁니다. 약 2년 전에는 자민당의 의원, 우리로 치자면 국회의원이 파파카츠를 하다가 걸렸죠. 40살의 요시카와 다케시인데 18살과 고급 식당에서 음주를 하고 호텔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호텔에서 40살 남자와 18살 여자가 무슨 공통점이 있어서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잠자리를 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죠. 요시카와 다케시에게는 아내와 10대인 딸도 둘 있었는데 말입니다. 요시카와의 변명이 좀 재밌습니다. 이미 다 걸려버려서 안 했다고는 못하고 여성이 20세 이상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변명했죠. 하지만 이것도 거짓이었습니다. 요시카와는 어플에서 조건으로 나이 18세를 걸어뒀다는 게 걸렸거든요. 사실 여성들도 마음먹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어를 써가며 대놓고 성을 파는 여성들이 적지 않죠. 따라서 파파카츠는 원조 교재와 다르다는 주장은 그저 파파카츠를 정당화하기 위한 허울에 불과합니다. 파파카츠는 원조 교재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양지인 척하는 원조 교재이다가 맞죠. 또한 파파카츠는 20대 여성과 중년 남성의 만남이므로 문제될 것 없다는 주장 역시 틀린 주장입니다. 주로 20대 여성이 파파카츠를 하는 것은 맞지만 요즘은 연령층이 확 낮아져서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파파카츠를 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어차피 어느 나라든 성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게 일본의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이유는 쉬운 접근성 탓에 너무 많은 여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노골적으로 성을 사고 파는 느낌인 원조 교재보단 훨씬 나아 보이고 관계없이도, 즉 큰 죄책감 없이도 고수익을 벌 수 있는 알바라는 느낌 때문에 일본에서는 2018년 무렵부터 파파카츠를 하는 여성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에서 원조 교재가 유행하고 있다, 일본 여학생의 13%가 원조 교재를 한 경험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13%는 원조 교재와 파파카츠를 포함한 수치이겠지만 그래도 많죠. 2019년 말부터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파파카츠를 하는 여성은 더 늘어났고요. 보통 이런 어플에는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인데 특이하게 파파카츠 어플의 통계를 보면 파파카츠를
하는 남성보다 파파를 찾는 여자의 수가 훨씬 많죠. 그도 그럴 게 파파카치 앱 자체가 비쌉니다. 파파카치 앱들을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서 봤더니 만나서 여성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을 제외하고 앱을 사용하는 데만 한 달에 1만엔에서 3만엔 정도 하죠. 어플 이용료만 한 달에 10에서 30만원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성들이 찾는 남성이 돈 많은 남성이기도 하고요. 꾸준히 자신을 지원해줄 수 있는 파파 아빠가 아니라 스폰을 찾는 것과 같죠. 그렇다면 일본에는 왜 이렇게 원조 교제가 유행하는 걸까요? 한국에도 원조 교제가 있고 미국에도 원조 교제는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는 슈가 데디라는 이름으로 파파카츠와 사실상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죠. 하지만 일본은 유독 심합니다. 원조 교제의 원조도 일본이죠. 나이 든 남성과 어린 여성이 물질적인 이유로 만나는 것의 원조가 일본이라는 말은 아니고 우리가 쓰는 원조 교제라는 말의 어원이 일본어 엔조쿠사이를 그대로 가져와 발음한 것이거든요. 모든 사회 문제의 원인이 파다 보면 정치와 문화, 경제 때문이든 원조 교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특히 경제 때문이죠. 아마 90년대부터 유행했다 해서 이미 감이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90년대 일본 버블이 터진 뒤죠.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는 특히나 중산층 가정에 부담을 많이 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고 중산층은 붕괴해버렸죠. 중산층의 붕괴는 단순히 소득이 줄었다가 아니었습니다. 가정, 즉 가족 구성원의 해산이었죠. 아이들은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랐고 항상 돈도 부족했습니다.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일본 편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 일자리는 없어졌고 기업들은 사람을 뽑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며 월급은 동결되었습니다. 깎이진 않으면 다행이었죠. 이때 멈춘 월급은 현재까지도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미래이기도 한데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연금과 건강관리 비용, 복지 비용이 늘어났고 이 부담은 그대로 젊은 세대에게 세금으로 전가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임금에 잘 오르지도 않는 월급을 받는 청년 세대, 이에 반해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와 빵빵한 연금 혜택을 누리는 나이 든 세대의 세대 갈등은 현재까지도 일본의 사회 문제이죠. 지금이야 구직이 쉬워진 걸 넘어 외국인들까지 데려오는 상황이지만 임금이 오르지 않은 것은 여전하고요. 막말로 나이 든 세대는 연금만으로 충분한 생활이 가능할 뿐더러 돈이 남습니다. 지금 연금을 받지 않지만 곧 받게 될 중장년층도 연금만 받는다면 생활에 문제가 없죠. 적적하고 할 것도 없는, 하지만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남는 돈을 유흥에 쾌척하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유흥 파파카츠 원조 교제가 일본의 부를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SNS도 한몫했습니다. 원래 행복이란, 만족이란 나의 주변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주변이 다 못 사는데 내가 조금 잘 산다면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내가 평균 정도 사는데 내 주변이 다 잘 살고 부자라면 불만족스럽고 불행한 게 인간이죠. SNS는 화려하게 사는 이들의 모습을 비추었고 자기 삶에 만족하던 사람들의 마음에까지 불만족을 선물했죠. 불만족을 만족으로 다시 바꾸는 방법은 그들처럼 화려해지던가 혹은 SNS를 끊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파카츠 어플이 나오면서 마음먹은 사람이 아니라면 하기 힘든 음지에서나 성행하던 원조 교제가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죠. 접근성이 좋아진 겁니다. 한국의 불법약이 퍼지게 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접근하기 쉬워져서인 것과 비슷하죠. 일본의 사회 문제를 이야기할 때면 혹시나 한국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란 걱정이 듭니다. 실제로 과거 일본의 사회 문제들은 현재 한국의 사회 문제가 되었으니까요. 아니기를 바라면서 일본의 사회 문제가 된 원조 교제의 또 다른 이름 파파카츠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